안녕하세요. 해군은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차기 이지스함 KDX-3 배치 2, 세 척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고성능 요격 전문 사양의 SM-3냐, 다용도 기능을 가진 SM-6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군 차기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탑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해 활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만 있을 뿐 정작 요격할 수 있는 수단, 요격미사일은 없어 비판을 받아왔지요. 북노동미사일 고각발사 등 대응에 SM-3 도입 적극 추진. 그래서 차기 이지스함에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최신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이지스 체계인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은 SM-3와 SM-6가 대표적인데요. 군에선 당초 SM-3 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SM-3는 본격적인 요격 전용 미사일이지만 SM-6 미사일은 대함대공 등 다용도이고 개발이 늦어져 배치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SM-3 미사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유력한 도입 기종은 SM-3 블록-1B입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900km, 최대 요격 고도는 500km 정도입니다. 유사시 우리를 주로 공격할 북탄도미사일은 스커드 BC인데 최대 비행고도가 80에서 150여 km 정도입니다. 하지만 SM-3B 최대 요격고도는 500km에 달하니 우리 입장에선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데엔 북한 후방기지, 영저동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노동미사일이 고각발사로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미국제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이나 국산 천국-2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SM-3, KN-23 등 적어도 비행북 신형 미사일 요격 불가능. 그런데 지난 2019년 이후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최대 비행고도가 35에서 60여 km에 불과한 북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KN-23 개량형은 비행거리 600km에 최대 비행고도는 60여 km였습니다. 특히 KN-23 개량형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SM-3 블록-1B 최저 요격 고도가 70에서 90km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70에서 90km 고도 아래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새 위협으로 부상한 KN-23 개량형 등 북신형 미사일은 SM-3로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KN-23 개량형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 북한이 굳이 핵탄두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할 필요성도 낮아지겠지요. 비싼 가격도 주목 대상입니다. SM-3 블록-1B는 한 발당 가격이 2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오는 2024년부터 총 6,400여억 원의 예산으로 20여 발의 SM-3를 도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SM-3로 요격이 불가능한 새로운 북미사일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SM-3 효용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사실상 재검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발당 250억 SM-3 미사일 20여 발 도입 계획 사실상 재검토. 여기엔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될 국산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 최대 요격고도 40에서 60여 km, 또 SM-3 위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요격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성주기지에도 배치된 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가 150억 원, 패트리엇 PAC-3 가 48억 물결표 62억 원, 국산 천국-2가 17억 원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SM-3 대신 SM-6 미사일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6 미사일은 미 해군이 도입 중인 다용도 미사일로 SM-2 블록 4A 함대공 미사일 본체와 AIM-120C 암남 공대공 미사일 탐색기를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고 함정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중국의 DF-21D 대함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도 성공해 대함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에 500여 발이 도입돼 60여 척의 함정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군 고위 소식통 SM-6가 효용성과 가성비 면에서 SM-3에 크게 앞서 항공기와 함정 등의 경우 최대 37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최대 요격고도는 35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6 한 발당 가격이 50여억 원으로 SM-3 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도 군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해군이 적극 추진 중인 한국형 경항모에 대해 중국 등의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어용으로도 SM-6가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 고위 소식통은 효용성과 가성비 면에서 SM-6가 SM-3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SM-3와 SM-6 모두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군은 SM-3와 SM-6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해군 소식통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SM-3 위 효용성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었다며 노동미사일 고각발사 시 요격된 SM-3가 가장 효과적이며 SM-6는 함대 방공용으로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무기 도입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롤스로이스. 차기 호위함 이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심장 노린다. 세계적인 항공 및 선박 엔진 제작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 3에 이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의 가스터빈 엔진 수주전에 본격 나선다. 6월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마덱스 MADEX 2021에 참가해 MT-30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을 중심으로 각종 함정 추진 체계들을 소개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롤스로이스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동해왔다. 현재 500대 이상의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이 우리 군의 고정익 및 회전익기에서 운용 중이다. 이밖에 롤스로이스는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정에 사용되는 추진장치 및 가스터빈 발전기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특히 롤스로이스가 만든 MT-30은 차기 호위함 배치 2 즉 대구급 유도탄 호위함의 심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으로 알려지고 있다. MT-30은 롤스로이스의 트렌트 800 터보팬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트렌트 800 터보팬 엔진은 보잉 777 여객기에 주로 사용된다. 보잉 777은 쌍발 여객기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 MT-30은 동급 가스터빈 엔진 대비 부품 수를 약 50% 줄여 정비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유출력 터빈에 트윈스풀 고압비 가스 발생기를 장착하고 있다. 터빈의 경우 25MW까지 운용효율을 유지한다. MT-30은 지난 2008년부터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초도함인 프리덤 함에 탑재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미 해군이 단 3척만 만든 현존하는 가장 최신의 구축함인 주말트급에도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이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올 하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도 롤스로이스가 만든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이 장착되었다. 영국 해군의 타입 26 호위함을 비롯해 호주 해군과 캐나다 해군의 차기 호위함에도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이 사용될 예정이다.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의 특별한 장점으로는 기계식 혹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통합전기 추진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하고 이미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수상 전투함들은 대부분 기계식 추진체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차기 호위함 배치부터 처음으로 기계식
추진체계를 벗어나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사용했다. 자기 호위함 배치 3도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은 기계식 추진체계에 비해 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례로 대구함 시험평가 당시 소음이 적어 해군 잠수함이 추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